네, 이어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다고 하는데요.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의 현상이 아니고 조금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감소의 그 규모라든가 또 그 속도, 강도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있을 때하고 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자금 유출의 그 규모나 속도, 강도는 2013년보다는 약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좀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고 또 은행 부문의 외환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자금 흐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좀 차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 머니투데이 이범수 기자인데요. 최근 그 IMF하고 월드뱅크 등 이제 주요 해외 기구에서 이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세계 경기 둔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많이 밝히고 있는데 총리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미국 금리 인상 시 이제 미국 국내 경제 주체에 어떤 충격이 예상되고 하는 데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일부 그 국제기구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의 흐름을 비춰볼 때 또 미국 그 연준 당국자들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를 아마 인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일단 시작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 또 그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또 어떤 신흥시장국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 경기 제약 뭐 이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점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처음에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예고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행태는 속도는 과거와는 좀 다를 걸로 봅니다. 과거에는 한번 올리면은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이 점은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미 금리 인상이 신국에 미치는 효과, 충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경제 여건이라든가 이 한 부분의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금리 인상의 충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신흥시장국보다는 좀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미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이제 일어날 경우, 예를 들면은 중국의 경제 불안이 더 깊어진다든가, 아니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그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크게 유효에 빠진다든가 하는, 이렇게 미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서 이렇게 일어나서 어느 나라, 어느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제가 지난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그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을 상정을 해서 그에 따른 좀 대응 준비를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의 이재영 기자입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통방이랑 경제 동향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 수리나 제조업 재고율 같은 거 보면 아직 긍정적이진 않아서요. 혹시 현재의 경기가 7월 전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랑, 그리고 다음 달에 혹시 경제나 물가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 예산 관련된 건데, 얼마 전에 나온 내년도 정부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보다 3% 정도 증가된 수준으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서 좀 충분히 확장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의 수준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랑,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장적이지 않아서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경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와 또 부정적인 신호가 서로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출 부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좀 부진하지만 최근에 이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이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 4분기 거를 미리 이렇게 앞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지만은, 저희들이 7월 또 8월의 일부 지표의 흐름으로 비춰볼 때 저희들이 7월 달에 전망했던 어떤 성장 경로에 그래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대여건의 불확실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그 향방이라든가 또 원자재 가격의 흐름, 그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경제 좀 불안 가능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7월달 전망의 그 경로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건전 재정을 이제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고심에서 나온 그런 결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한정된 어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조치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RBNZ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위안화의 추가 절하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을 했는데요. 총재님께 8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일과 같은 추가 도발적인 행동이 또 혹시 일어날 수 있는지, 혹시 한국은행 금통위의 베이스 기본 전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국 금리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레벨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다른 나라의 환율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지난달에 환율을 좀 절하를 하고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이제 취했는데, 일단 저기 중국의 당국자의 발표에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소위 뉴노멀에 맞춰서 구조조정 정책을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또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기 회복세, 성장세를 유지하는 쪽도 상당히 좀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또 부진한다든가 하면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 당국이 또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저희들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지표를 이렇게 동원해 보면 현재 금리 수준은 우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기준금리로 볼 것이 아니고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 또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장기시장금리나 은행 대출금리는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제로인 미국과 같거나 또는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 저희들이 채권 수익률을 보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거의 같은 수준에 있고, 은행의 모기지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수준이 물론 만기가 조금 다르긴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모기지론 금리는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M2 증가율이 상승해서 이제는 9%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실질 머니갭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의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연합뉴스의 우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이번 달에 나온 최근의 국내 경제 동향을 보면 수출 부진의 이유로 국제 유가 하락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를 꼽았는데요. 이게 지난달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와 국제 유가 하락을 주요한 수출 부진의 이유로 이제 분석을 하셨었는데, 통화 완화, 주요국의 통화 약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어떤 상대적인 원화 강세, 예를 들면 엔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출 부진의 이유로 신흥국 및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을 이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대외 수요 부진이 이제 좀 예상보다 더 심화되면서 수출이 예상보다 좀 계속 나빠질 걸로 보신다는 판단인 건지, 그 부분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앞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자본 유출에 대해서 2013년보다는 좀 덜하고 그다음에 차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서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달 금통위 의사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그 금통위원 분들께서도 이런 그 전망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건지 우리나라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률 관련해서 2% 초반대 전망도 이제 일부 IB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도 유사하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성장 경로 예상 경로에서 조금 이제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통화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좀 이탈한다고 해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는 이제 중국 통화 약세와 유가 하락 이렇게 했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달에 저희들이 유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 불안을 집어넣은 거는 한 달 사이에 좀 더 추가적인 변화를 저희 언급한 겁니다. 유가가 더 하락을 했고 중국의 금융 불안이 있었고 저희들이 중국 통화 약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달 사이에 더 크게 변화했던 더 중점적인 그 팩터로 등장한 그 요인을 저희들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고 보느냐 결국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봤던 것보다는 수출이 7월 전망보다는 좀 부진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자금 유출 쪽을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외 리스크에 따른 그 결과다. 그래서 국제 자금 이동에 따른 어떻게 보면 거기 나타나는 그 불가피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타국과의 비교라든가 과거와 비교해 볼 적에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대외 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차별될 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2% 우리가 그 초반호갈 가능성,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통화정책 대응 말씀하셔요. 일부 IB에서는 이제 2% 초반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전망 경로에서 조금 일정 부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약간 좀 모자라더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시는 상황인 건지 여쭤봅니다. 우선 2% 초반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낮아질 거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어느 기관이 그렇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2.8%는 제 지난달에 목표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의 하나의 전망치라는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탈할 경우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탈할지라든가 또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오 기자님 질문에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전망했던 2.8%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답은 저희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파이낸스 고은피인데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세 달 전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투협회장 금통위원 추천권을 한 명 있고 그다음에 한는 총재 추천 인사를 2명으로 늘리는
그걸 발의했는데 이게 본래 97년에 한은법이 변경되면서 증권업협회까지 추천권이 확대됐다가 2003년에 이제 증권업협회 추천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후에 다시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해당 법안 발의대에 전반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현재 시장의 의견이 이제 금통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의견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은법에는 이제 금통위원 추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나라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 독특한 이런 제도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금통위원이 어떤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금통위원이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법안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촌재님. 저 서울경제신문 이현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금리가 이제 경기 회복을 지원할 만한 완화적 수준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돈이 좀 풀려도 좀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신용이 팽창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가계대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산업별 대출도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제조업보다 그런 쪽으로 좀 쏠리는 걸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또 기업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 최대 하도가 이제 4대 구조개혁이 나오잖아요. 4대 구조개혁에 있어서 한은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실물 경기를 좀 뒷받침하려고 저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 물론 이제 통화정책 파급 시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효과가 과거보다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금리 완화 정책을 피면 금리를 낮추고 하면은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다가 특히 정부에서 지난번에 주택금융 모기지론에 관련된 또 규제도 완화하고 그것이 저금리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직접 제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는 다른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자금 흐름의 개선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큰 폭으로 확충을 하면서 그것이 좀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쪽과 그다음에 취약한 내수 업종을 좀 지원하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자금 흐름의 개선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는 어떤 거냐.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슈로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경기의 좀 부진, 과도한 부진을 막도록 소위 말해서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이마 기장 여기까지입니다. 오전장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요. 지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 하락세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금요일 오후장까지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